안녕하세요. 해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젊고 유능하신 저희 지인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주제 준비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류원영 변호사입니다. 주로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력 분야가 부동산이시면은 이제 변호사님들은 뭐 이혼 전문도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뭐 소송 전문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으신데 부동산은 되게 독보적이지 않나요? 뭐, 하는 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세무사와 변호사가 같이 이제 공통되는 분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 상속, 유언, 그런 소송이라던가 뭐 다른 뭐 등기부 등본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공통된 주제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제 재밌게 준비해봤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그러면 네. 저희 상속에 관한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네. 저희 요새 굉장히 유행했던 그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보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원작 책만 봤습니다. 저는 사실 드라마 저도 못 봤는데요. 그 원작 그 수필을 쓰신 이제 변호사님께서 쓴 내용 중에 유언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자식분들께서 상속에 관해서 다툼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있으셨는데 이 할머니께서 우영우 원작 변호사님께 오셔서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할머니께서 설명을 듣고 돌아가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이 틀렸던 거죠. 유언장 뭐가 틀렸죠? 주소가 틀렸다고 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유언의 효력이 없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민법은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 형식을 지키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저희가 세무 신고할 때 유언에 대해서 저희가 뭐 주소를 확인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저희 유언에 대해서 세금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추후에 만약 그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면 저희도 수정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효력이 없으니까. 그럼 정말 그 할머니의 의도가 이제 일부러 주소를 잘못 적은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말 실수에 의해서 잘못 적은 것이냐는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그 우영우 원작 변호사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다 설명을 잘했으니까 그 할머니께서 의도적이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근데 이게 되게 상속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자식분들 진짜 여러 명 있으시면은 누가 모시고 살았다 해서 억지로 강제로 약간 이제 유언 쓰게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정말 내 부모 의도가 정말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은데 뭐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를 모신 내 자식이 막 나한테 주는 걸로 다 쓰세요 막 이러면은 나중에 유류분 소송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 감안하더라도 일단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주소를 틀리게. 주소를 틀리게 적으면 충분히 그게 이제 효력이 없어서 나중에는 무효화돼서 이제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세무사로서는 유언장 형식까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네, 유언장을 쓰실 때는 형식을 확실하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네, 적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과의 첫 번째 주제는 상속에 관한 이제 유언장을 제대로 써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주제였던 것 같고요. 다음 주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제는 우리 이제 굉장히 억울한 사례인 등기부 등본에 관한 이야기죠. 이 사례는 어떤 그 분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잃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사게 된 분은 선의의 피해자인 건가요? 네, 선의의 피해자죠. 그럼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께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는데 소유자라는 사람이 그 아파트 등기를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건 거죠. 그러면은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내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집을 샀어요. 변호사님 소유자인 줄 알고 등기부 등본을 나와 믿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샀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 집은 내 거다 하면서 소송을 낸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억울하잖아요. 엄청 억울하죠. 네, 억울한데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참 흔치 않은 사건이죠. 아내분이 남편분을 상속받은 거였는데 아파트를 네네네네. 아내분이 남편분을 살해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상속 결격자라고 피상속자를 살해한 자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저희 이런 케이스에서는 변호사님이 소유자인 줄 알고 저는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변호사님이 상속 결격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속
결격의 사유가 이제 의도적으로 뭐 살해를 했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상속 자격이 없는 자가 저한테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네. 실제 등기상에는 상속 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저는 그걸 믿고 샀는데 그럼 결과는요? 그분은 그게 소송에서 지게 된 거죠. 그 제가 진 거예요. 산 사람이 지게 된 거죠. 그 그럼 소유자에게. 저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그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등기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를 하는 공시의 원칙은 적용되지만 네. 그 등기부 등본을 믿었다고 보호를 해주는 공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계곡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계곡 사건에서도 실제로 의도적으로 뭐 예를 들어 남편을 뭐 살해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은 그 당사자는 상속 네, 결격자잖아요. 이게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쵸. 거죠. 근데 실제로는 등기나 어떤 형식상으로 이동이 됐고 부동산이 네, 이전이 됐어요. 이전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상속 결격자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가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그걸 믿고 이미 부동산을 상속을 받은 상속 결격자가 팔아버렸다, 선의 제3자한테 팔아버렸다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선의 제3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이거는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상속 결격자를 믿고 산 사람이 네. 상속 결격자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 부동산은 돈이라도 날라가고 돈이라도 돌려다오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좀 억울하게 되는 거죠. 억울하네. 많이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당한 케이스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어서 샀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 상속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 거를 사가지고 내가 나중에 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정말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일반적인 민사 소송을 건다고 해도 언제 받을지 모르고 그 정도의 상속 결격자 있는 사유의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돈이 없어서 다 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봐주셔야 될 게, 상속을 받은 물건이다 하면은 쉽게 구매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괜히 그렇다고 해서 상속받은 거 샀다가 그 사람이 상속을 받을 사유도 안 됐던 결격자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근데 그 상속 결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살해를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요새 그건 좀 네. 계곡 사건도 보고 막 여러 가지 막 의도적 살인에 대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이제 그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면 등기부상의 효력보단 실제로 간다는 건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시의 원칙이라서 그냥 공시만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하도록 하는 원칙인데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면 등기부 등본을 믿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공신의 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가야 그러면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가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계속 공시의 원칙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는 명의대여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실제 주인 따로 있고 가짜 주인, 명복상 주인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실제 주인들이 막 손해보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공신의 원칙이 맞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좀 하지만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이런 게 부동산에서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억울한 제3의 피해자가 되면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도 이제 상속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 세법적인 포인트를 꼭 하나 짚자면, 보통 상속 재산 부동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상속 부동산을 6개월 팔면 양도세 면제되거든요. 네. 그게 시가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건데 상속 전후로 이제 그 6개월 사이에 그 부분을 시가로 보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취득가와 양도가가 똑같하게 만들어서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빠르게 팔려는 약간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걸 네. 현금화시켜서 빠르게 분산하기 위해서. 근데 이럴 때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팁이 갑자기 생각난 건데 뭐냐면 만약에 상속 부동산을 네. 받았을 때 보통 공동으로 다 받게 되거든요. 왜냐면 네. 상속인데 사실 여러 명 있는 게 네.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동 취득인 경우에는
그냥 좀 믿고 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단독 상속이다. 아까 그 케이스도 남편이 막 살아있는데 예를 들어 그 안에 이해관계가 뭐 자녀분들 껴있거나 막 이랬다면 아마 이런 케이스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사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이게 상속 결격에 관한 판례가 또 하나 있는 게 네. 낙태를 한 경우도 상속 결격죄에 들어가요. 아. 왜냐면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이를 낙태함으로써 아, 상속이 결격. 상속이 자기 상속분을 더 늘렸다고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은 보고 있어서 상속 결격으로 보는 그런 대법원 판례는 그렇습니다. 그거 되게 또 중요한 아니, 정보네요. 근데 뭐 그 그건 네, 낙태로 인해서 이게 상속 결격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상속 결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오늘 변호사님 통해가지고 이거 낙태하는 경우에도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의도적 사유는 당연한 거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상속에 관한 일체 행위들은 전부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오늘 제가 이제 좋은 정보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새속TV에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와 이제 세무사의 좀 공통 영역, 그 저희가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수정사항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상속에 관한 유류분, 그런 소송이 있을 때 세무사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소송이 전부 완료가 되면 그 변호사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다시 상속세를 수정해야 되는 가능성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지속적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통되게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마지막에 또 꿀팁까지 주셔서 정말 또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 아, 부탁드릴게요. 세무사님 방송에 나와서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변호사님에 대해서 변호사님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합격하셨잖아요. 또 한번 준비하는 시간 가져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수험 공부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한번 응원의 메시지 또 부탁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또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